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시장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헤드라인까지 확인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헤드라인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떤 헤드라인이냐면요. 최고의 분기를 보냈던 나스닥,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찢었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뭐 다 아시듯이 1분기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스닥이 1분기에 약 한 17% 정도나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이후에 최고의 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약간 7% 정도 오르면서 결국은 은행권에서 불안감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금리가 좀 하락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나스닥 쪽에서 1분기 내내 좀 굴곡은 있었지만은 랠리가 이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별 1분기의 최고와 최악의 종목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나스닥 100 지수를 한번 봤더니요. 엔비디아가 단연 좀 돋보였습니다. 무려 9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해 주가가 약 한 50% 하락한 것에서 급격한 반등을 이뤄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뿐만이 아니라 S&P 500 지수 중에서도 1분기 성적이 1등이었다. 두 지수를 섞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PC 등의 여러 가지 IT 하드웨어에서의 재고 과잉 문제가 좀 불거졌었는데요. 하지만은 올해 초에는 이렇게 AI 열풍에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으면서 두 지수에서 모두 다 상승률 1위를 거두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좀 나스닥 100에서의 워스트를 그렇다면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시리우스 XM 홀딩스라는 그런 기업의 주가가 지난 1분기에 나스닥 100 지수 가운데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이었는데요. 차트로 보더라도 굉장히 쭉 내려왔던 그런 연초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가이던스가 좀 약하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인력 감축 소식을 좀 발표를 하는 등 사업 부진에 대한 우려를 좀 자아내는 소식이 많이 나오면서 1분기에 좋지 않았던 성적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또 S&P 500 지수에서 워스트 성적을 기록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역시 은행권의 불안감을 대변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우 지수에서 1분기에 가장 좋았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포스였습니다. 주가가 50% 정도나 올랐고요. 반면에 다우에서 최악의 1분기 성적을 기록했던 종목은 3M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되는지 제가 한번 물음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리고 세일즈포스는 어떻게 지금 볼 수가 있을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1분기에 두 지수에서 모두 다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원인, 결국은 AI 열풍의 대장주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겠죠. 먼저 이 AI 열풍이 얼마나 좀 실체가 있을까 좀 수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요. AI가 향후 10년간 무려 7조 달러 정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우상향 추세,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서 1,500억 달러 수준까지 이렇게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바로 이 AI용 GPU 시장의 공급 95%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AR을 좀 얘기를 하면서 뭐 NPU다, FPGA다 이렇게 차세대 반도체의 또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범용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엔비디아 GPU가 탁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때는 또 엔비디아가 메타버스의 대장주라는 또 인식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옴니버스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렇듯이 뭐 메타버스 관련이 꼭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잠재력에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들 덕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계를 좀 거둘 수는 없겠죠. 일단은 주가가 워낙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평균 목표 주가 275달러를 이미 좀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짚어드렸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90% 정도 상승을 하는 동안 차기 회계 연도에 이 EPS 컨센서스는 단 2%밖에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물론 실체가 있는 AI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긴 하지만은 모멘텀 덕분에 주가가 먼저 올라왔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시장 전체에 좀 확산이 됐을 때 좀 흔들릴 가능성도 저희가 좀 염두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에 이렇게 귀여운 또 아이콘을 보이고 있는 아인슈타인 GPT라는 결국은 AI를 접목한 CRM 플랫폼을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일즈포스에 대한 다시 한번 AI에 대한 관심과 함께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도 꾸준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지난 석 달간에 역시 차기 회계연도의 EPS 컨센서스가 27%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주가를 따라가는 그런 이익 전망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곧 1분기 어닝 시즌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대형 기술주들의 이 성적표가 우려 대비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세일즈포스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실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제가 어떤 것을 꼽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파산이 금요일에 집중되는 이유는? 이라는 의문을 좀 던져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굴곡이 없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제 은행권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완전히 좀 끝난 것은 아니죠. 그런 가운데 CNN에서 흥미로운 좀 기사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왜 은행은 금요일에만 파산을 할까라는 좀 보도 내용을 냈는데요. 간단하게 좀 내용을 살펴드리면요.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베어 스턴스의 유동성 위기라든지 그리고 2008년 9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 선언 전에 마지막 거래일이라든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금요일에 이런 이벤트가 좀 집중이 됐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그니처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SBB 은행 이런 이슈가 금요일 날 좀 몰렸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UBS의 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인수 제한 역시도 금요일에 나왔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들이 우연은 아니다라는 게 이 기사의 요지였는데요. 결국은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금요일에 이 파산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주말 동안에 수습할 좀 시간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또 이 주말 동안 파산은행의 계좌를 정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치 있는 자산을 좀 선별을 해서 월요일에 또 정상 거래를 오픈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도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은행권 불안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데이터를 한 가지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을 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되는지 물음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버스탑 은행권 불안, 은행주의 방향성은? 이라는 물음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주요 연준 인사의 좀 코멘트가 나왔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였습니다. 결국은 은행권 스트레스에 신용 환경이 좀 경색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가계와 기업의 지출 감소가 우려가 된다라는, 즉 실물 경제에 대한 파급력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주가는 지금까지 좀 이 흐름을 본다면은 좀 구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은행주의 또 대장주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JP모건은 주가가 지난 한 달간 8% 정도 하락하는데 그쳤고요. 그리고 1분기로 보더라도 3.5%로 낙폭을 굉장히 좀 제한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소형 은행들, 지역 은행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ETF KBE 같은 경우에는 3월만 하더라도 약간 24%가 내리면서 대형 은행과 또 중소형 은행 간의 엇갈린 주가 흐름이고, 그리고 향후의 파급력과 관련한 엇갈린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티그룹에서 관련된 좀 분석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일련의 은행권의 좀 불안감이 대형 은행들의 2024년 EPS의 영향이 한 3.5%밖에 되지가 않는다. 어떻게 본다면은 JP모건의 1분기 주가 하락폭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수치가 되겠죠. 제한적인 영향을 좀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또 은행권 불안에 대한 영향이 좀 잠잠해지는 그런 움직임도 대형 은행들 위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3월 29일까지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요. 지난 한 주간에 은행권의 연준 긴급 대출 규모가 1,526억 달러로 전주에 1,639억 달러 대비해서 조금은 좀 낮춰졌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신다면은 섹터 그리고 시장에 대한 대응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에 대한 헤드라인 이번에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 부활이냐, 마이크론 주가가 4%나 급락했다는 내용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마이크론이 좀 특징주 중에 하나였죠. 주가가 약 한 4% 정도 이 하락하는 그런 장중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규제와 관련한 악재가 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중국 당국에서 마이크론이 중국에 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라는 좀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핵심적인 정보가 인프라 공급망의 안전 보장 및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에 좀 대비를 해서 국가안보 보장 측면에서 이 같은 심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대상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이크론 측에서는 이렇게 좀 대응을 했어요. 우리도 발표를 좀 인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당국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간에 미국이 중국의 이 장비 판매 등을 좀 금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좀 보복 조치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마이크론이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약간 10% 정도의 이 매출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물론 뭐 퀄컴 같은 기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꽤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가 흐름에서 좀 타격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정확한 제품이라든지 고객군에 대한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또 불확실성을 일부는 반영한 주가 흐름이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물음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찾은 듯한 마이크론의 주가였는데요. 규제 이슈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도 1분기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약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전 저점에 좀 대비를 해본다면은 25% 정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랠리가 뭐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확실하게 그래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던 1분기의 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어떤 수요 부진이라든지 그리고 재고 과잉과 같은 펀더멘털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뭐 해결 기미는 그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실적 발표 때도 좀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 많이 나왔던 코멘트가 생각보다는 좀 침체가 깊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은 회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닥 기미를 좀 보면서 펀더멘털보다는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 관련한 규제 이슈가 좀 불거진 것은 명백한 좀 악재라고 보여지죠. 웨드부시에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유사 이슈에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을 염두를 하는 그런 분석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펀더멘털 개선 기대가 좀 부재했던 랠리였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악재에 좀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앞으로도 좀 염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마켓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